이제 맨 처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가장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걸 거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단단한 건 치아다. 하지만 치아는 들쭉날쭉할 수 있다. 그럼 뼈 중에서 제일 단단한 데를 골라보자. 이게 어디냐? 송골, 머리뼈. 더 핵심은 뇌 아니야? 그래서 뇌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이렇게 본질에 대한 추구거든요. 본질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자, 반야 사상하고 이제 반야 신경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불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도 사람도 그렇고 히랍 사람도 그렇고 똑같은 생각들을 했어요. 인간 몸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뭘까? 영혼까지 다 포함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뭘까? 그게 윤회하고 변화하는 거 아닐까? 윤회는 됐고 지금 어저께 나하고 오늘 내가 연속적으로 우리가 인식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는 변하지 않는 어떠한 것이 있지 않을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면 인간의 본질, 사물이면 사물의 본질, 그것들은 쪼개도 쪼개지지 않는 가장 궁극적인 입자일 것이다. 어떤 핵심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소를 이제 찾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탈레스는 그런 걸 이제 물이라고 하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데미크리토스는 원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자. 그리고 원자가 아톰이잖아요. 그래 그 만화 데스카 오사무의 만화 아톰까지 다 연결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는 거냐면 옛날 사람들은 인간이나 어떤 사물의 본질을 계속 쪼갰을 때 안 쪼개지는 가장 궁극적인 것이라고 파악을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몸 안에서 가장 단단한 것, 쪼갰을 때 안 쪼개지는 가장 단단한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 본질. 뭐가 제일 단단하지? 인간의 몸에서 제일 단단한 거. 뼈가 제일 단단하죠. 뼈보다 더 단단한 거 치아. 치아가 더 단단하고. 그래서 뼈하고 치아 숭배라는 게 있고요. 사리 개념에서 이 뼈하고 치아가 원래 사리 개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장 궁극적인 거에 대한 추구를 통해서 결국 뼈하고 치아라고 하는 것과 만나게 된다. 치아가 뼈보다 더 단단해요. 근데 치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 요즘은 이제 워낙 뭐 이런 우리가 사회구조라든지 안 그러면 의료라든지 이런 게 좋으니까 연세가 드셔도 이 치아가 다 큰 문제 없이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60 넘고 뭐 이렇게 되면 진짜 옴팡 없는 분들도 있었거든. 옴팡 없는 분들도. 그래서 통째 틀니를 쓰시는 분도 있었어요. 뭐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치아는 본래 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가장 단단한 건 치아지만 어떻게 치아를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것은 부속품인데 어떻게 보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그게 뭉텅 빠져나가면 우리가 마치 뇌수술을 했을 때 사람이 기억이 훅 가는 것처럼 뭔가가 돼야 되는데 치아는 빠져도 불편하지. 하지만 박으면 되죠. 물론 뭐 신경은 조금씩 치아가 빠지면 사람이 연결된 신경이 있으니까 뭐 뇌가 조금씩 덜 활성화된다, 자극을 덜 주니까 뭐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치아는 본질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리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추구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뼈하고 치아. 그래서 치살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뼈살이. 뼈 중에는 어디 뼈가 제일 단단할까요? 예? 머리뼈가 제일 단단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골살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 전골살이 얘기는
저기 통도사에 나오는 거고. 이제 맨 처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몸에서 본질은 가장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걸 거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단단한 건 치아다. 그래서 치아살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하지만 치아는 들쭉날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본질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다. 그럼 뼈 중에서 제일 단단한 데를 골라보자. 그게 어디냐? 총골, 머리뼈, 화이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인간이 발전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두개골이 있는 거는 무언가를 보관하기 위한 거지 이게 본질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포장재지, 포장재. 네, 포장재.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냥 생각해 보면 그것은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것임에 틀림없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두꺼운 포장재를 썼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점점 두껍게 됐다는 건 그만큼 치명적으로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인간의 신체 중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전부 우리가 포장재를 넣어놨다. 그게 진화 과정에서 축적된 결과물이다. 그래서 장기 같은 경우도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포장재가 있는 게 갈비뼈고 이렇게 보호막을 하나 싸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이 갈비뼈는 장기는 손상을 입어도 치명적 장기 몇 가지 외에는 사람이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도리가 있는 거고 머리처럼 이렇게 단단하거나 이렇게 틈새 없이 쫙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 온도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단순히 단단한 것만 씌워놓은 게 아니고 온도하고 관련된 것도 뭔가를 해놨다. 그게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 인간이 왜 털이 없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모든 영장류는 털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원숭이는 털이 있는데 왜 인간은 털이 없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걸 이제 두 가지로 추정을 하는데, 진화 과정에서 한번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는갑다. 원래 물에서부터 모든 생명은 시작이 되는데 그 어느 순간에 인간은 다시 물속으로 한번 더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냐. 그 과정에서 털이 벗겨진 게 아니냐. 그리고 인어전설이나 이런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설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 설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거든요. 인간은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아프리카가 더워요. 덥다 보니까 거기 생존에 있어서는 털을 벗는 게 유리하대, 뛰어다니기가. 인간은 약한 동물이고 일반 동물들하고 부딪혔을 때 이길 수 있는 동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군집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기후 환경 때가 나중에 아프리카에서 안 좋아지면서 먹을 게 별로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대. 그랬더니 사냥을 해야 됐대. 그러니까 그냥 풀이나 뜯어먹고 수렵 채집이나 하고, 그 채집 생활을 하고 있다가 수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에 들어갔대. 그런 상황에서 더 열심히 뛰댕기다가 털이 있는 상황에서 뛰면 더운 데서 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뇌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더운 지역 짐승들이 오래 못 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력도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열이 차는 것도 있어요. 열 차면 못 움직입니다, 사람이.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털을 벗는 게 사냥을 하고 아프리카에서 생활하는 데는 유리했다. 그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털을 벗었대. 근데 털을 벗는데 털을 다 벗은 게 아니고 인간의 몸에 어떤 부위들은 털이 있죠. 털이 있죠. 눈썹은 왜 있을까? 눈썹은 눈에 이물질 들어가는 거, 차로 얘기하면 와이퍼. 이렇게 하면 일로 직접으로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옆으로 갈라지겠지. 뻔한 거지. 물론 뭐 눈썹이 없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그런 차단력이 아주 좋죠. 우리는 눈썹이 많아서 내가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나 눈썹 되게 길어. 나 2cm 막 이래.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눈썹이 짙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한 가지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관상적으로 얘기해서.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계속. 관상이 그렇게 나오는데 계속 그렇게 믿고 있는데 뭔가 조금 요즘 나이 먹어서 이제 반신반의해요. 어렸을 때는 열심히 믿었는데
뭐 지금까지 잘 안 되니까. 지금까지 잘 안 되니까. 몰라. 그래도 그 뒤에 뭐 한 방이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기다려 봐야지. 원래 그 관상 이런 거 보면 눈썹하고 코가 이제 잘 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귀하고 턱은 약간 돈, 복 이런 거. 성공은 코하고 눈썹. 그리고 제가 그런 거 예전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눈이 약간 작은 사람이 원래 돈 있는 사람이라, 돈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눈썹 말고 머리는 당연히 보온제죠. 보온제. 예,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흑인들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직사광선을 피하고 바람층을 넣어서 온도를 낮추는 거죠. 꼬불꼬불한 머리가. 거기 공기층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컴퓨터로 얘기하면 쿨링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게. 예. 그리고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직모고, 그거는 우리는 좀 추운 쪽에 살아가지고 직모에다가 이제 이렇게 검은색, 그래서 열을 이렇게 흡수하는 쪽으로 발전을 한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쪽 뇌와 관련된 열을 높여주기 위한 보온 기능이 강하고, 저쪽 아프리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냉 기능이 강한 거죠. 보냉 기능이. 그렇게 진화들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머리카락색에서 돌연변이 하나 나와가지고 뭐 만 년 전인가 12,000년 전인가 돌연변이 하나 나왔대잖아요. 그게 노랑머리, 금발이라는 거죠. 근데 금발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선호해서 개체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식을 했대. 선호도가 좋아서. 이유는 그 시절부터, 아니 나는 그거는 늘상 생각을 해요. 도대체 저거를 어떤 사람들이 저 연대까지 저렇게 뽑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근데 그거를 이렇게 유전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 처음 시작됐다 이렇게 해서 시작점을 잡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 사실은 잘 납득이 안 돼요.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10,000년 전부터 그게 미에 대한 생각은 그때도 있었구나, 인간이.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을 때도 저게 이쁘다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서 이쁜 건 뭐예요? 남들은 다 검은 머리인데 노란 머리가 나오니까 이건 특이한 거죠. 전체가 다 노란 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검은 머리가 나왔으면 또 그런 대우를 받았겠죠. 그래서 특수성이 미감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머리에 대한 그러한 보호 부분이 존재했다는 거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이 두개골보다 더 핵심은 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뇌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 뇌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두 군데 우리나라에는 있죠. 그게 오대산 중대 정멸보궁하고, 그게 나중에 그쪽 얘기들이 전파된 데가 봉정암입니다. 봉정암의 불레보탑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봉정암 안 가봤어요? 봉정암에 가보면 그게 뇌탑이에요. 뇌탑, 뇌사리탑, 뇌사리탑. 뇌사리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뇌사리가 도대체 뭘까? 뇌는 인체 장기 중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빨리 썩는 게 눈, 뇌, 그 다음에 장기예요. 인체 기관 중에서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썩는 데는 눈이죠. 이거는 노출돼 있으니까. 그리고 뇌하고 이 장기들이 썩잖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장기 중에서 제일 많이 썩는 데는 위하고 그 다음에 장하고. 왜냐하면 거기가 음식이 부패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균들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그걸 통제하지 못하면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미이라 만들고 할 때 뇌도 뽑아내죠. 뇌도 이렇게 적출하잖아요. 그 뭐 코로 뽑았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살살살 긁어가지고 뽑는데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몰라, 예전에 카이로 박물관 가니까 그 미라 만들던 석판이 있던데, 이렇게 뉘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체를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면 좀 무서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뇌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게 본질에 대한 추구거든요. 본질에 대한 추구.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제나 오늘에나 아니면 1시간 전에나 1시간 뒤에 나가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속 구조, 그 상속체가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더 추상적으로 가는 거죠. 중국에서도 사람의 본질은 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관상이라고 안 하고 골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뼈를 잘 타고나야 그 사람이 복이 있대. 살은 찔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만 뼈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보기 위해서 골상이라고 하는 걸 봐요. 그래서 저 뼈 생김새가 어떻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보고 예전에 도골선풍 이렇게 해요. 도인의 뼈, 그 다음에 선인의 풍무. 그래서 그 뼈가 잘 되면 그 기운이 밖으로 이렇게 나온대. 그렇게 나온대. 그리고 그것과 똑같이 일치되는 구조로 나오는 게 풍수지리예요. 그래서 풍수지리에서도 뼈를 봅니다. 산의 뼈를 봐요. 산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산의 뼈를 봐요. 그래서 그거를 겨울에 보통 풍수지리 같은 게 겨울에 보죠. 겨울산은 숲이나 나무가 덮여 있는 거를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거는 이제 살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살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 없을 때 그 산에 이렇게 산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그래서 풍수를 하는 사람들은 원래 겨울산을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뼈가 본질이기 때문에 뼈를 통해서 동아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뼈를 통해서 부모하고 자식이 연결돼서 기운이 통한대. 그게 명당의 묘자리를 쓰는 이유예요. 그래서 명당 묘자리의 가장 큰 특징은 살이나 근육이나 이런 건 빨리 삭고 뼈만 남는 자리. 뼈가 안 남아버리면 묘자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장을 하면 어디다 써도 관계가 없다. 좋은 자리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뼈를 통해서 자식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당 자리를 실제로 파보면 무슨 일이 나오냐면 명당에서 학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학이 나온다. 명당에서 학이 나온다. 학이 숨어 있다가 나온대, 명당을 파면. 근데 그게 뭐냐면 기운이 이렇게 뭉치는 자리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라 나오는 자리가 제일 안 좋은 자리. 미라 나오는 자리가 제일 안 좋은 자리. 그러니까 뼈가 안 썩으면 좋은 거니까 미라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라는 제일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땅을 이렇게 보면 불이 들어있는 땅은 시체가 금방 까맣게 되고 뼈도 까맣게 돼요. 이장할 때 보면. 그 다음에 물이 든 자리는 뭐가 있냐면 그게 이제 잠깁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다 벌레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땅들이 기질이 있어요. 땅에도 기질이 있어. 그거를 안 까보고 외형을 봐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지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관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 같은 사람이지. 의사도 안 까고 알아야 의사지. 무릎이 아파요. 그랬더니 그러면 뚜껑을 열어봅시다. 그러면 의사가 아니지. 그거는 그냥 개도 할 수 있는 거고, 안 까고도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간접적으로 이해를 해서 터득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진단을 내려야지.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열 수 있어야지. 뭐 대빨이나 그냥 엽시다 이러면 그거는 의사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계속해서 여는 방식이었고 지금은 최대한 안 열고 살려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들을 잘 해야지. 그래서 지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땅을 안 열어보고도 그 땅의 내용들을 아는 거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묘자리인데 묘를 써놓고 몇십 년이 지나면 이장하려고 파보면 관이 없어지는 자리도 있다. 관이 없어져. 그래서 파보니까 관이 없어. 그건 신이 만든 거 아니야? 신의 어떤 속성이 인간에게 들어있는 게 아니야? 불교는 저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런 건 증명할 수 없는 하나의 뇌피셜이다.